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23강은 실험계획의 마지막 강좌인 다구치 실험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다구치 실험계획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 특성별 SMB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 특성별 손실함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3강의 첫 번째 주제는 다구치 실험계획법의 개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구치 실험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구치는 일본의 품질학자죠. 독특한 나름대로의 실험계획법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이 다구치가 만들어낸 실험계획법은 사실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냐면은 CV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기억나시죠? CV는 변동계수죠. 변동계수니까 꼭지점이니까 여기가 X바가 되고 여기가 S가 되는데, 이 X바분의 S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처음에 변동의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그 검정할 때는 클수록 유의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변동계수를 뒤집어 버립니다. 변동계수를 뒤집어서 S분의 X바라는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한 큐에 모든 걸 다 결정내는 거죠. 왜냐하면 윗변이 짧고 높이가 높으면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거를 동시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퀄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명칭이 붙은 유일한 기법이 다구치 실험계획법인데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품질공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구치 실험계획법은 설계와 생산 기술 단계의 그 품질관리 활동입니다. 즉 표준화 활동이거든요.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것이 품질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란 같은 경우는 품질의 70%가 우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관리도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주란의 생각 그대로 이 사람은 컨설팅의 방향이 공장 전체를 효율화하는 제조의 효율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오직 활동했던 것은 제조 부분의 활동이 아니라 표준화 부분에 이분은 컨설팅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품질 관리를 오프라인 QC의 중심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은 이름입니다. 오프라인 QC다.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QC하고 오프라인 QC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라인 위에서 라인 밖에서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조 중에 하는 활동이다. 이거는 제조 이전 단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중에 하는 것은 주로 뭐 하겠어요? 관리도 그리고 검사하고 그래서 규격에 맞춰 들어가고 하는 이런 형태죠. 훈련해서 작업자들이 이걸 지키게 하는 거. 그 되게 이런 활동인데 반해서 오프라인 QC 활동에서는 실험을 하고 표준화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오프라인 QC 다음 중 다구치 방식과 관계없는 것은, 그럼 관리도 샘플링이 답이에요. 볼 것도 없이. 검사 이런 것들이. 그래서 SQC 활동, 그러면 일단은 다구치하고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다구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 단계 일을 집중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구치는 독특한 체계를 얘기하는데 손실 함수 LI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이 LI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개념하고 좀 다른 건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규격 안에 규격인 하면 됩니다. 스펙인이죠. 예, 스펙인 사고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다구치 얘기는 스펙인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꼴대 사고라고 이 스펙인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꼴대로 본 거죠. 규격을. 꼴대 안에 있으면 합격, 꼴대 밖에 있으면 불합격. 근데 실질적으로 다구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품질 문제의 원천은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가운데 있는 것들이 좋다. 이것이 치우쳐나가기 시작하면 치우친 만큼 작업성이나 또는 작동성에서 이상을 주기 때문에 빨리 열화가 일어나고 망가진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가운데 들어갈 때 손실이 가장 적다라는 식으로 수식을 하나서 만들어 쓰는데요. 특히 허용차 설계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붙인 이름이 손실함수의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구치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다구치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구치의 품질에 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다구치는 좀 특이한 그 품질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품질학자들의 얘기는 다구치의 품질은 사회적 관점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정의를 왜 사회적 관점의 정의라고 하냐면요, 정의에 사회가 들어가 있어요. 품질은 사회에 끼친 손실이다. 좀 상당히 좀 다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제조자와 고객의 관계인데 이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사회의 관점으로 일단 확대를 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사람은 일단은 품질은 출하된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객한테부터 인도되면서 이제 품질 문제가 된다 이거죠. 공장 내부의 문제는 개발하고 설계하고 표준화로 혼자답게 그거는 투입 비용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투입 비용 이후에 사용을 하다 보면 특성치의 변동이나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에 끼친 손실이 품질에 관한 전체적인 비용이다. 손실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좀 폭넓게 정의했는데요. 일단 먼저 기능 편차에 의한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능 편차에 의한 손실은 뭘까요? 당연히 시그마 P 제곱이죠. 근데 이 시그마 P 제곱인데 시그마 P 제곱은 프로세스의 3포를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시그마 W 제곱 플러스 시그마 비트윈 로트간 변동이 포함되는데 실제로 다구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요것만 변동으로 일단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 다구치 변동 얘기하는 사람 얘기고 실제로 공정에서는 군간 변동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이런 거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사용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하면서부터 일단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쓰다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샀어요. 근데 휴대폰을 쓰다 보니까 휴대폰이 빨리 열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터리를 하나 더 구매를 하든지 배터리 차지를 자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또는 돈의 손실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비용이 상당히 낭비 비용으로 발생하죠. 이 비용도 품질 비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그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폐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산업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거를 폐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이 세금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죠. 쓰레기 처리비.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비용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이것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손실 비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손실 비용이 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가치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비용의 개념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련되는 비용까지 봤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사고의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구치가 얘기한 것 중에 진짜 하나 맞는 게 있는데요. 여기 앞대 관료를 싹 연결 보세요. 뭐가 됩니까? 기사패 이렇게 나오죠. 이에 보면 뭔 얘기냐면요. 기사시험 적패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구치의 품질 특성을 물어보시면 기사시험 적패만 기억하시면 일단은 저 세 가지와 다른 게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찍어서 맞을 수가 있어요. 기사시험이 왜 적패냐고요? 기사시험이 아직도 암기 위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기도 그지 같은 계산기만 사용하게 하잖아요. 지금 컴퓨터 시대에 그리고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거기에 맞게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구치의 잡음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다구치는 이걸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이 다구치가 얘기하는 잡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사람들에게는 이걸 시그마 W로 생각을 하세요. 우연변동. 근데 다구치는 이 우연변동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구치는 그 노이즈의 개념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진짜 우연변동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 이른바 따라보면 블록인자 같은 거죠, 일종의. 근데 환경요인이 좀 심한 것들, 항온 항습으로 방어하는 거, 뭐 이런 거하고 또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구치는 제품 간 잡음이 일단 있어요. 시그마 W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우연변동.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생산하면서 일어나는 산포예요. 생산하면서 일어나는 산포인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제조 과정의 불완전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제조 과정의 불완전이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상변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구치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번역인지 오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뭘로 보냐 하면 시그마 P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냥 제조 과정에 산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건 제조 과정에서 일어난 당연한 산포고 제품이 가진 고유 변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W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자분과 외부 자분. 이 내부 자분과 외부 자분의 관점이 뭐냐면요. 이것은 사용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조상의 문제죠. 따지고 보면. 그 이제 제조상의 문제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다구지는 사용상의 문제를 같이 봐요. 우선 내부 자본은 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은 대개가 열이나 진동을 발생시켜요. 어떤 건 방사성도 나오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먼지도 여기서 발생시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 자체 기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요인들이 나와요. 얘가 정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그 기기의 수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빨리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열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부 마모나 변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상의 환경이 아니라 제조된 설비가 쓰여지면서 스스로 일으키는 문제를 얘기해요. 반면에 외부 잡음은 좀 이건 쉬워요. 외부 환경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베리아에서 작업할 때와 적도에서 작업할 때는 환경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온도가 굉장히 틀리겠죠. 예를 들면 휴대폰을 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주 추운 지역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적도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얘기해서 굉장히 열이나 이런 것들에 취약하다 보니까 빨리 열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 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구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아예 실험 조건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실험 조건을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강한 결론을 얻겠다. 그래가지고 강건 설계란 말이 붙었어요. 이런 잡업에 강한 설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강건 설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로버스트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구치 설계는 로버스트 설계 또는 강건 설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개가 이러한 잡음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다구치 설계의 추진 절차를 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로버스트 설계가 지금 얘기한 대로 다구치 설계라고 그랬죠. 강건 설계, 로버스트 설계, 다구치 실험계, 품질 공학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의 3단계다 그러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시스템 설계고요. 두 번째가 파라메터 설계예요. 세 번째가 허용차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을 이으면은 C8호가 되는데 욕이 되죠. 근데 뭐 욕이 되더라도 일단은 이 순서가 맞게 된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흐르는 욕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외워두세요. 뭐 어쨌든 시험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시험이 아니라 내용은 알아야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설계의 처음은 시스템 설계인데 이건 다구치 설계가 아니에요. 실험계법 가서 배우겠지만은 시스템 설계라는 건 뭐냐면은 직렬 설계를 얘기해요. 직렬 설계라는 건 뭐냐면 기능을 일단은 먼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설계가 되는 거죠. 이 기능 설계가 되면 제품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제품의 형상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생산 기술이 들어가요. 이건 뭐냐? 설계예요. 순수하게 구조 설계죠. 여기서부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한 것은 여기서부터죠. 파라미터 설계부터. 이 파라미터 설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뭐냐면요. 어떤 요인을 관리할 것이며 이 요인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험계법 한 거와 똑같죠. 근데 접근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요인 수준을 보는데 다구치 설계는 X바와 S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실험계법하고 달라요. 그럼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설명이 진행하게 되고요. 이 다구치 설계를 강건 설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노이즈라고 그랬죠. 이 잡음에 둔감한 것을 최적수준한다. 이건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데 시험이 잘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잡음에 둔감하다는 얘기는 잡음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잡음 무시한다. 잡음이 뜨면 밑변이 길면은 잡음의 영향을 받죠. 근데 잡음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독야 청청하리라. 즉 이 기대값에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활용할 때 어떻게 하냐? SMB를 활용한다 그러는데요. 이 SMB가 뭐냐 하면요. S가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나누기 N 노이즈. 그러면 노이즈가 뭐냐? 표준 편차를 노이즈라 그래요. 시그널은요, 평균을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원래 분산을 얘기해야 되니까
예, 이런 형태의 개념인데 이건 노이즈, 표준 편차. 이거는 시그널, 평균. 그래서 S 나누기 N, SN 비율. 그래서 SNB라고 합니다. SNB 개념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무엇을 가지고 최적키를 잡았어요. 최적키를 잡으면 끝나나요? 그건 점이죠, 점. 어느 점이 제일 좋다. 문제는 범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허용차 설계에 들어가야죠. 허용차 설계는 실내 구간하고 달라요. 실내 구간이 달라서 실내 구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격 한계를 두고 뭐 이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건데요. 여긴 그게 아니고요. 손실함수 개념을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손실함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실함수의 개념으로 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의 허용차 범위를 잡아야 그게 이제 허용차 설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점을 잡는 건데 관리점은 굉장히 좁게 가져가게 되죠. 왜냐하면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붙은 얘기가 손실함수를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붙은 겁니다. 이번에는 파라미터 설계의 핵심 이론인 SMB 설계에 관한 사항을 학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MB의 설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SMB의 개념은요, 신호인자와 잡음인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 시그널, 신호가 되고요. 노이즈, 잡음인자가 됩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그 비율을 얘기하고, 예, 인자가 요인이죠. 그래서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이 클수록 잡음의 둔감함으로, 이건 SMB가 클수록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원래 이 변동계수, 컨트롤 C, 컨트롤 V는 X바분의 S예요.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최적인데요. 이거 뒤집었어요. 이게 시그널이 아니에요. 이게 잡음이에요, 잡음. 뒤집으니까 S분의 X바란 말이에요. 자, 이게 뒤집어졌으니까 이게 클수록 좋은 거죠. 이건 망소지만 이건 망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클수록 좋다는 얘기는 얘가 얘에 비해서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X바의 힘, 이게 이렇게 되면 힘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곱으로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힘 대 힘이 되죠. 제곱은 파워를 얘기하니까. 제곱합 변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이니까 힘이 돼버려요. X바는 변동이 아니죠. 평균 위치죠. 근데 X바의 제곱은 힘입니다. 그래서 힘 대 힘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면 클수록 이 높이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수한 비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 나오면서 간혹가다 이 문제가 나와요. 잡음분의 신호,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분의 무 제곱의 추정치. 이게 나오는데 밑에 분모로 들어가는 것은 이 잡시그마가 들어가고요. 잡신. 위에는 신호와 유제로가 들어간다. 어떤 형태의 객관식 문제도 몇 개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그러한 형태의 개념에 맞춘 것들을 전부 다 찍어두시면 돼요. 그냥 이건 쉬워요. 이 관점을 그냥 그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MB의 측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MB를 보면 다구치의 번득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SMB의 측정 방법을 이제 Y바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칠원계법답게. S분의 Y바의 제곱, 힘이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평균하고 표준편차, 분산을 나눠요. 근데 이 값은 숫자가 작고 이 값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너무 커지죠. 예, 그래서 다구치가 꾀를 냅니다. 숫자를 좀 바라시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숫자 바라시를 목적으로 여기다가 앞에다가 로그를 붙입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면 숫자가 좀 밋밋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로그 10을 붙였으니까 앞에다 10을 곱합니다. 그래서 10 로그 10이라는 걸 붙여서 SMB로 삼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따지면 SMB는 10 로그 10 S분의 Y바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예,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앞에 제곱을 앞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험 문제 이렇게도 계산하게 하는데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 어떠한 형태의 조건에서 실험 결과가 10, 12, 14, 16 이렇게 4개가 나왔다면 이 4개를 대상으로 평균값 Y바와 표준편차 S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개의 값을 구해가지고 여기 계산기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바로 SM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따져요. 그래서 이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정한다. 이게 망목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소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망소 특성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 망소 특성이 작을수록 좋으니까 결국은 평균 값이 제로에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 SMB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구치가 생각하기를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SMB는 10 로그 10 Y바의 제곱 마이너스 10 로그 10 S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뭐 조금 이제 사이비 같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구치 입장에서는 망소가 됐던 망대가 됐던 망목이 됐던 아마 똑같이 하고자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은 0에 가까울 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제곱한 값이니까 물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때 대략적으로 사실이 1이라고 봐야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0이 될 테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저거는 없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럼 이거 없는 걸로 보면 이것만 남죠. 예, 이것만 남는데요. 이 분산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돼요. n분의 시그마 y-y바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것이다. 물론 이건 n-1로 나눠야 되지만 다구치는 그다지 사실 이 계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표준값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일 높은 값을 찾는 거지 이 계산의 명확성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산상 이게 보컬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면 된다고 본 거죠. 그 답이 나오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걸 산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아무리 쳐다봐도 저게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게 돼 있어요. 다구치는 하여간 계산의 편리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적해를 찾아야 되니까 이 방식으로 찾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y바가 0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10 로그 n분의 1 시그마 y 제곱이 된 거죠. 안에 이 0이니까 들어가면 y 제곱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자. 이렇게 해서 망소 특성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같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0 로그 4분의 1에 가로 10의 제곱 플러스 땡땡 16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망대 특성이에요. 망대 특성의 SMB는 어떻게 만들까요? 예, 망대 특성은 클수록 좋으니까 계산이 불가능해요. 계산이 불가능한데 어쨌든 따지는 게 이쪽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망대 특성은 꽁수를 부립니다. y를 쓰지 않고 y분의 1을 쓰는 거예요. 그 y분의 1을 가지고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y분의 1을 갖고 만들어버리면 이게 무한이니까 이게 다시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y바 대신에 y바분의 1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y바는 무한이지만 y바분의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놈 그냥 그대로 0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식은 여기잖아요. 그럼 이 식만 놓고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그 y 제곱분의 1 집어넣으면 돼요. 그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마이너스 10 로그 10 n분의 1에 그냥 시그마 y 제곱분의 1한 거예요. y 대신에 그냥 꽁수 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그러겠죠. 그게 말이 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SMB가 큰 값을 고르자는 거지 SMB의 값이 무슨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면은 가장 큰 값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떠한 최적해를 찾고자 하는 과정이지 SMB가 이게 얼마니까 이건 품질 수준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집합에서 가장 좋은 비율을 찾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올바른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구치는 올바른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 실효 합격률에 관한 공식은 저도 이거는 좀 모호한데요. 이것도 SN 마이너스 10 로그 10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P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P가 불량률이 아니고요. 양품률로 나와 있어요. 왜요? 실효 합격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뭐하러 계산하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P가 양품률이니까 클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굳이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큰 값 줬는데 양품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 양품률이 낮을수록 나쁜 거죠. 뭐. P값만 보면 아는 거지. 뭐.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공식을 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SMB의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잘못 보시면 데이터 하나를 구해서 계산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다구치 실험계획법의 망소 특성에 관한 SMB 설계입니다. 물론 제가 책에 샘플로 하나 넣어놨어요. 최소한 일단 어떤 건지는 알아야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자, 일단 다구치표는 필기시험에는 간혹 나와요. 다구치는 참고로 2차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내측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뭐예요? 일종의 직교배열표죠. 그 다음에 외측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얘는 그 잡음인자를 아예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잡음인자 중에 극복 요소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 돈 세는 거 있죠. 돈 세는 기기. 돈 세는 기기 같은 경우는 제일 애로사항이 돈의 종류를 규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셀 때 제일 힘든 게 아이러니하게 신권이라 그래요. 신권은 빳빳하잖아요. 미끄러워가지고 돈 세는 기계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권들만 집어넣는 거야. 예를 들면 돈을. 또 하나는 뭐 하냐 하면은 이번엔 돈을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완전히 개판 오분자를 만들어서 아주 골 때리는 돈을 하나 세트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2수준일 수도 있고 3수준일 수도 있는데요. 3수준은 신권하고 골 때리는 수준을 섞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 3가지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돈을 뽑겠다. 이게 강건 설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나쁠 때, 이럴 때, 저럴 때 가장 좋은 놈은 이때도 좋고 저때도 좋고 이때도 좋다면은 결국은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말 되죠? 예, 그래서 잡음에 강한 설계, 로버스트 설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유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변량 요인을 규정한다. 그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변량 요인의 이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옆에 세웠다 그래서 외측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구치는 없는 게 있어요. 랜덤도 안 따져요. 그 참 희한하죠? 등분산의 검정 그딴 거 없어요. 다구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꽝 잡는 게 매라고. 이런 조건이 나오는데 이게 뭐 등분산이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조건이 다른데 분산이 같을 수가 없죠. 환경을 바꿔놨으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이 환경이 다른데 이 환경의 산포하고 이 환경의 산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시베리아에서 하고 하나는 여름에서 했어요. 여름 결과하고 시베리아 결과가 온도차가 같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등분산의 검정을 하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랜덤은 따질 수 있는데 다구치는 일단 랜덤 실험의 의미를 안 가져요. 왜냐하면 이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조건에서 그냥 내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블록인자가 돼 있으니까 랜덤이라는 개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화폐를 빳빳한 신권하고 해야 되는데 신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신권이 혼돈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놓고 하기 때문에 다구치 실험은 그런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시험 문제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이런 건 있어요. 등분산의 검정을 한다. 다구치는 그런 거 없다. 그거 하나 딱 있어요. 그 중에서. 예, 그런 게 좀 특이한 형태가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조건별로 이 조건을 실험하는 거예요. 현재는 4개 요인을 배제했죠. 이게 뭐냐면 A1, B1, C1, D1이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을 실험한 결과가 4번인데 이게 4번이 나왔는데요. 이걸로 구한 SMB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이건 상관없죠. 네, 이건 상관없고 이 조건 4개 할당된 거 실험했더니 나왔으니까 가장 큰 값이 좋은 거예요. 망수 특성이라도 무조건. 그럼 가장 큰 값은 쭉 요거네요. 그러면 최적해는 A1, B2, C2, D2다 땡. 이건 최적해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다구치 실험계획은 그게 아니고요. 얘도 후보는 후보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A가 1, 2 수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A가 1이나 2 중에서 뭐가 좋은가를 봐요. 만약에 A2가 좋다면 A2가 나오고요. 일단 B도 1, 2 실험했잖아요. B 거를 평균 내요. SMB를. B 값만. 거기서 나왔더니 B는 1이더라. 그럼 C는요? C는 해보니까 2더라. 그 다음에 D를 해보니까 이것도 2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A2, B1, C2, D2인데 A2, B1이면 요거고요. C2, D2 없죠. 여기 없는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A2, B1, C2, D2일 때의 SMB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비교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마이너스 12쯤 나왔다. 얘가 더 크잖아요. 일단 1차 후보가 얘예요. 얘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안 한 조건도 짜집기를 해가지고 다구치 방식은 그걸 찾아내요. 좀 특이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구치 방식이 좀 피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올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실무에 대한 교육도 계속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에요. 그때 실제로 그 미니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학습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 시험과 이런 데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끝난 대로 바로 신뢰성 올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것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계속 하면서 다 끝내고 나면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품질 특성 유형별 손실함수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자, 이번에는 손실함수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망목 특성의 경우인데요. 이 손실함수의 관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목표라는 관점에 있을 때 품질 손실이 가장 적다라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을 잡아서 거기에 다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AS를 해주든지 아니면 교환을 해주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죠. 다구치는 일단은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꼴대에 걸리게 되면 꼴대에 A라는 비용이 부가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물론 이제 A 나오면 넘어가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이것이 넘어가는데 계속 냅두지는 않으니까 여기서는 일자로 가야겠죠. 안 그러면 진짜 기하급수 쪽으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크레임으로 바뀔 테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다구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일 때 이게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놈도 여기 있는 놈도 여기 있는 놈도 똑같이 손실이 없는 거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회적, 개인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기쯤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비율만큼,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비율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여기 놓이고 여기 놓이고 하는 건 3포죠. 예, 3포는 보통 제곱값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비율만큼 손실인데, 비율이면 일단 생각해 볼까요? m 플러스 델타 제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좋죠. 마이너스 m. 뭐 이게 밑변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y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y-m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비율만큼 이거는 3포니까 여기에 제곱이 붙는다. 물론 이 제곱이 붙는 것은 테일러 급수라는 걸 가지고 다구치가 나름대로 전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개를 보시려면 논문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여기나 여기나 있는 것은 이건 변동이니까 변동은 제곱값이잖아요. 3포니까. 그래서 3포는 제곱값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큼의 비율만큼 손실이 있다고 다구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을 곱한 다음에 이 비율이 A1만큼의 비율만큼은 사실 소비자는 손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약분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죠. A 델타 제곱분의 y-m의 제곱. 그럼 보기가 좀 뭐하니까 이거를 델타 제곱분의 a y-m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서 망목 특성의 손실 함수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구치는 이거를 또 K로 표현을 해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돼 있어요. K 값이 뭐냐? A 나누기 델타 제곱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이 이 개념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사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얘는 A잖아요. 근데 이 비율을 계산한 것을 다구치가 표기를 하길요. Y에 대한 로스 금액이에요. 그래서 LY. 그래서 손실함수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그래서 손실함수라고 붙였는데 이것이 로트가 되는지 로스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로스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손실금액을 계산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해요. 자, 지금 얘기한 대로 망목 특성의 손실함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K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K에 이게 식으로 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목표에서 델타분의 Y. 이거의 제곱이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평소에 외워요. 다구치를 이용할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망수 특성은요, 여기 간단해요. M이 0일 때가 최고다. 목표가 0이면 되는 거죠. 목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LI는 망목 특성 구하면 끝난 거예요. 델타 제곱분의 A, Y 제곱.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가 0이니까. 망대 특성은요, 당연히 Y를 Y분의 1로 성형을 해요, 이것도. 근데 이거 하나 더 성형해야 돼요. Y를 성형을 하면 얘도 성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델타도 델타분의 1로 성형을 해요. 그럼 이제 두 개를 맞성형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LI는 A의 델타분의 1의 제곱, Y분의 1의 제곱이다. 그럼 이게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A분의 Y 델타의 제곱이 되는데 다구치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K로 나타냅니다. 일본 애들의 습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식을 간수하는 걸 일본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전통적으로 일본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공식을 만드는 것. 이때는 K가 달라지니까 어떤 객관식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망대 특성일 때 K 값은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그게 문제라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공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문제까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기본적인 이 관점만 알고 계시면 이건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손실함수를 측정해서 이 손실함수를 만족하는 수준에 대해서 허용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차를 설계할 때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자체로 손실함수를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이 손실함수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로 사람들이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구치는 이러한 형태로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 다구치는 2차 시험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1차 시험만 나오고 원래는 지금 두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문제씩밖에 계속 안 나왔죠. 그래서 두 문제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만 계속 나온 거가 이상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기들 말로는 두 문제 출제한다 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초 다지기 문제는 손실함수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일단 내용을 볼까요? 예. 색상 밀도의 기능 한계가 n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그랬으면은 기능 한계라는 얘기는 결국은 구역 공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델타가 5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델타가 5인데 여기서 물론 델타는 m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m 한 거죠. 그러니까 m을 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m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 소비자의 절반이 고장이라고 한다. 이때 들어가는 수리비용이 15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A가 15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손님이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떨어지는 걸 본 거네요. 그러니까 Y가 3인 거를 산 거예요. 자, LY는 즉 LM 플러스 3은 이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망목 특성이죠. 망목 특성이니까 A 곱하기 델타분의 Y 마이너스 M에 무조건 3포니까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A가 얼마죠? 15만 원이네요. 델타가 얼마죠? 5가 되죠. M 플러스 3이니까 거기다 M 빼면 이게 3이 되네요.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5만 4천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품질경영 기사과정에서 가장 어렵다는 실험계획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들으신 분도 있고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한 번 들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두 번쯤 들으신 분들은 실험계획법 이제 자신 있어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실험계획법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 이전 단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반복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아직 덜 되신 분은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학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대로 누구나 품질 관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공 파이팅! 기업 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